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3,457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시장 안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저희가 탑픽주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이 수급이 들어오는 주도주 공략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LNC 바이오, 그 리투어로 요즘 시장에서 네. 굉장히 핫한 제2의 파마 리서치로 꼽히는 LNC 바이오를 5만 초반대 공략을 하셔서 일주일 만에 앞자리가 6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30% 넘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LNC 바이오 최근에 화장품 미용기기 쪽이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붙더라고요. 더 보유할까요? 네, 우선 뭐 수급이 경고 종목을 좀 달고 난 이후에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7,000원이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대감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겠다. 특히나 뭐 인바운드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57,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LNC 바이오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구매를 금지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은 그야말로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8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현재도 8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SK하이닉스도 지금 35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엔비디아 칩 구매 금지 소식이 우리 국내 반도체 업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의 반도체의 탑2 흐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뭐 엔비디아가 뭐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고 해서 매출이 급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차피 중국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너무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도 매출이 있지만 또 중국에도 매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HBM이라는 어떤 첨단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 그리고 낸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상당히 조금은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시도들, 인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외국인이 거의 한 3, 4조 샀죠.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HBM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의 부활을 좀 알리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기업 모두 강한 모습인 거고, 그리고 소부장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꺾인다라고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줄 때, 혹은 뭐 어저께와 같은 가격 조정을 줄 때 조금은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부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제처럼 반도체 섹터가 일부 쉬어갈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그야말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CX의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 엑시콘이 현재 20% 넘게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YC, 오킨스 전자 10% 넘게 급등하면서 CXL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뭐 HBM뿐만 아니라 CXL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소부장 랠리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소부장 오늘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종목들이 지금은 다 오르니까 좀 일부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고 일부 종목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이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략도 세워주실게요. 네, 우리가 좀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HBM에 관련된 밸류체인, 그래서 뭐 이전에 HBM 모멘텀을 좀 받아갔던 소부장 종목들이 연속해서 좀 상승하기보다는 일단 뭐 선별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양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CXL 같은 일단 양산에 대한 임박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소부장주 종목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 HBM에 관련된 어떤 소부장주들, 특히나 장비주의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우리가 좀 대표적인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전 같은 수급을 좀 반영시키지 못한 그런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후에는 HBM4에 관련된 어떤 공정, 이 부분에 대한 콜테스트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던 KLB 같은 그런 종목들이 52주 고가에 관련된 경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일단 단순하게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상용화 관점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HBM 밸류체인이 다 좋다 이렇게 좀 특정하기보다는 각각 관점에서는 뭐 실적을 좀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종목들 내지는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접근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HBM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양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주도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3분기까지 클린룸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되고요. 4분기 뭐 테일러 팹에 관련된 어떤 장비 반영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일단 뭐 미국향 매출도 있지만 평택 캠퍼스에 관련된 이 제한 공급량들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삼성양 파운드리 종목들이 오늘도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52주 고가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의 평택 캠퍼스뿐만 아니라 또 테일러 공장까지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HBM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양 파운드리 수혜주, 장비주에 주목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부터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LG전자 로봇 사업부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썰이 지금 확산되면서 관련주들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LG전자도 지금 오르고 있고 LG전자와 연관이 있는 지금 로봇 기업들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하이젠 R&M까지 정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로봇주들도 정말 상승 랠리가 무서워요. 네. 지금도 접근이 유효할지 남은 오후장에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뭐 이제 LG 전자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나온 뉴스가 4.5일째 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좀 금리 인하 수혜주죠.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로봇주들이 처음에는 진짜 한 2주 전에는 갸우뚱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그때 뭐였냐면 노란봉투법. 그 이후에는 뭐 휴머노이드든 뭐 이런저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이 10월까지는 이러한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상승의 초입에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딱 지금 보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 본다라면 지금 오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각에 따라 다른 거지만 최근 한 달을 놓고 본다라면 한 3만 원 있던 주가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50% 올라온 것 같지만 2월부터 본다라면 이제 고점을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든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로봇 손, 그러면서 감속기 뭐 이런 부분들이 되었든 조금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반도체주들 눌리면 사야지 조금 비싼데 근데 오히려 비싼 종목이 더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지금은 조금은 공격적인 생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오르는 쪽이 더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속기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심으로 좀 높은 가격에 있더라도 일부는 좀 따라붙는 매매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간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도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 하면 또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고 10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우선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이 좀 됐는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초 대비해서는 뭐 상승폭이 좀 더 아쉬운 그런 맞아요. 흐름들 좀 보이고 있고 선별적으로 보면 뭐 금리 인하의 어떤 성격이 뭐 경기 침체를 좀 수반한 것인가 이런 메시지 우리가 좀 내용을 봤을 때는 보험성 인하라는 관점에서는 뭐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점도표 기준에서 한 2회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가로 좀 시사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 수급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주도주 섹터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이다라고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의약품에 관련된 관세 노이즈는 저는 뭐 재차 좀 부각됐던 이슈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주가에 좀 선반영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급 쏠림에 따른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을 좀 비롯해서 뭐 다음 주에 이제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미국 FDA 허가 이슈가 좀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화 될 수 있는 학회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전체 어떤 수급적인 어떤 측면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전 임상 성과가 좀 뚜렷한다거나 학회 이벤트에서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재차 쉬어가는 구간에 좀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여기 대해서는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켄 바이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대형 바이오주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인데 일단 뭐 추세적으로 보면 크게 좀 이탈된 흐름들은 아니라는 점 좀 우리가 좀 참고해 봤을 때 일단 9월 말 이후 그리고 10월부터는 좀 본격화된 어떤 반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별 임상 모멘텀이 있거나 학회가 있는 쪽으로 위주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저희가 딥하게 들어가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또 마운자로도 출시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의 메시 치료제가 미국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고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D&D 파마텍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종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올릭스는 오늘 또 조정받고 올릭스 현재 다시금 올라서 한 1% 상승. 한미약품이 특히 오늘 7% 넘게 오르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후속주도 좀 찾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 성과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다르게 수급의 어떤 희비 그리고 양분화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보겠고 오늘 D&D 파마텍이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는데 일단 장후반에서는 뭐 4%대 지금 뭐 하락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유효 지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좀 세론으로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6월 달에 좀 발표됐던 데이터가 12주차에 대한 유효 지표고 이번에 발표된 게 24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유효 지표가 얼마만큼 좋았냐 나빴냐가 아니라 12주, 24주 그리고 올해 연말에 좀 발표될 48주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장기 지속형 약물의 효능을 지속해서 좀 가져간다는 그런 가능성들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임상 3상에 관련된 어떤 진입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재차 유효하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일단 24주차 안에서에 대한 유효 지표 값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48주차에도 동일한 어떤 효능을 좀 입증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상승 여력 관점에서 D&D 파마텍의 연속성은 지금부터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D&D 파마텍 오늘은 세론 뉴스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추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 반도체 로봇과 함께 강한 중국 소비 섹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 장관 역시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불면서 뭐 여행, 면세, 항공, 호텔, 화장품 다 오르고 있어요. 조용히 K뷰티들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것인지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화장품주들이 좀 기간 조정을 겪었거든요. 네. 이번엔 좀 오를까요? 뭐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중국 소비주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공주는 못 가고 있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중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진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뭐 약간 거슬리는 게 있으면 우리 에이펙 안 가. 뭐 이랬다가 조금 우리가 좀 미국하고 조금 힘들어 하니까 이제 와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전 계속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갑자기 예전처럼 뭐 사드 그때처럼 냉각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계속 드랍액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오늘 롯데관광개발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저께 올라왔고 오늘 조정받고 있는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은 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항상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화장품주들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반등 이후에 조정의 강도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 저점에 샀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흐름을 좀 확인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화장품을 사기보다는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엔터주들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카지노, 파라다이스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카지노 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화장품주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 한 번 더 1차 상승 이후 조정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엔터주들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단체 관광 수혜주 안에서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띕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좋긴 한데 롯데 관광개발로 유독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 이유가 궁금해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롯데 관광개발을 엄청 담더라고요. 네, 일단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최근 5거래일간에 대한 기간 수익률을 보더라도 롯데 관광개발이 한 13% 정도가 올랐습니다. 일단 기대 요인들이 뭐 GS P&L이라든가 서부 T&D보다도 오히려 상승률이 좀 높은데 일단 18,500원대가 굉장히 좀 두터웠던 매물대가 아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돌파하지 못한 이후에 오늘 뭐 고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일단 3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상반기까지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한 7월과 8월 카지노 매출이 한 월간 한 400억 정도를 좀 돌파하겠다. 이 부분이 OPM 기준에서 한 20%대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 부분은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좀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떤 외형 확장 부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반영 관점에서 롯데 관광개발이 오히려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도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 그리고 실적의 어떤 이 유입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상승보다는 좀 하락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 배웠어요. 롯데 관광개발이 이름 때문에 저는 뭐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파는 기업인가 했는데 주력 사업이 카지노네요. 지금 카지노가 최근에 월 평균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롯데 관광개발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증시 흐름과 연동되는 섹터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SOFC. 미국 증시에서 블룸 에너지가 연료전지 모멘텀을 안고 그야말로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도 수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연료전지 SOFC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전력 쪽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력은 당장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었던 게 가스 발전, LNG가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SOFC, 수소 발전, 수소 연료 전지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소만 충전해 놓게 된다라면 계속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가 작년에 좀 반짝이고 이슈가 없다가 이제 아까 블룸 에너지가 최근 들어서 한 거의 저점 대비 80%인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 충분히 수소 전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원전이 좀 힘이 좀 빠졌고 LNG도 조금은 이제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좀 수소 쪽이다. 다만 이제 수소 쪽은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도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보면 뭐 가스 탱커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미코 같은 경우는 가스 발전이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LNC 바이오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오늘은 어떤 탑픽주 준비해 오셨어요? 예, 저는 카카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3.2%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이프 카카오에 대한 일정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죠. 일단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AI 사업에 관련된 구체화된 어떤 전략들, 그래서 카카오톡 앱에 관련된 어떤 이 전환 부분, 이 부분은 챗 GPT와 관련된 어떤 도입 효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플랫폼 확장이라든가 여기에 또 접목될 수 있는 이커머스 부분에 관련된 수익화 부분들이 일단 어떤 모델, 어떤 사업 전략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가로 좀 주시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단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목표가 한 71,500원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5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주 카카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메신저 중심 그 카카오톡 구조를 소셜 플랫폼 중심으로 또 대대적인 앱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아까 뭐 김영미 매니저님께서 얘기했었던 YC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드렸을 때가 11시쯤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8%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갈 거라고 봤는데 이미 지금 17%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 회사는 삼성전자 쪽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검사 쪽을 맡고 있죠. 웨이퍼 테스트 업체죠. 그래서 HBM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하면 충분히 이제 시작점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언저리에 와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작년 여름에 이 회사가 2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요즘 분위기 타면은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높여서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를 조금 높인다 그러면 12,000원 정도로 잡고 조금 조정을 준다라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YC 앞자리가 2자로 바뀌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YC를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YC 카카오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